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은 솔로 피아노로 듣는 스탠다드들 세 번째 시간으로 5명의 피아니스트와 5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셀로니어스 몽크를 했었고, 두 번째 편으로는 브래드 멜다우 곡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5명의 피아니스트의 5곡. 바로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 피아니스트는 케니 드루를 준비를 했는데요. 케니 드루의 1973년 녹음, 74년 발매 Everything I Love라는 앨범에 있는 Don't Explain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케니 드루 하면은 그러니까 1960년대, 5, 60년대 이제 미국 재즈 뮤지션들이 유럽으로 이주를 하는 일군의 뮤지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20대인 50년대에는 되게 촉망받는 하드밥 피아니스트였다가 60년대 초에 돌연 유럽으로 이주를 해갖고 거기서 생을 마감한 걸로 알고 있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오랫동안 상주하면서 음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뮤지션들이 뭐 미국 내 인종차별도 심하고 유럽에 연주 여행을 가보면 유럽 사람들이 재즈라는 음악에 대한 어떤 리스펙 이런 걸 경험을 하면은 아 나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 하고 이주를 한 분들 중에 한 명이신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미국 내에서 되게 치열하고 계속 변화하는 음악에 대한 적응이 조금 실패를 했거나 경쟁에 뒤처진달까? 그런 분들이 이주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혼자 갖고 있긴 했는데요. 이 케니 드루라는 피아니스트를 생각하면 이분은 정말 유럽으로 이주하시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 콜트레인, 존 콜트레인이랑 불트레인 앨범에서도 피아노를 연주를 했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뭐 이분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분의 연주, 특히 오늘 이 솔로 피아노 앨범을 들어보면은 그런 게 느껴져요. 미국에서 이렇게 약간 경쟁에 뒤처지거나 세파에 흔들리면서 하는 연주를 했다면은 이런 연주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보다 자기한테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연주들을 남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런 앨범들을 들으면서 하게 되는데, Everything I Love는 60년대 초에 파리로 갔다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쭉 음악 생활을 하시는데 덴마크로 간 지 한 10년 정도 후에 솔로 피아노 앨범을 낸 게 이 앨범인데, 제가 고른 Don't Explain을 들어보면요, 스탠다드에 대한 진솔한 해석, 이게 이제 빌리 홀리데이 노래잖아요. 빌리 홀리데이가 그 개인의 아픔을 얘기한 건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담담하고 되게 깊은 해석을 하고 있구나. 제가 적어온 인터뷰 중에 코펜하겐에서 살고 그곳에서 여행하는 것은 아마도 뉴욕에 있었던 시절보다 더 다양한 맥락의 작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제 음악 안테나의 모양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고 동시에 더 많은 공부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제 자신에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곡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아들이 듣고 나서 아니 그 요즘 이렇게 처지는 음악만 올려 그래갖고 너 그렇게 들었지. 근데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연주를 들어보면 짧은 연주인데 한 3분대의 연주인데 시작은 굉장히 쓸쓸하게 해서 빌리 홀리데이의 원곡이 가진 느낌을 본인의 해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즉흥 연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쁨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수많은 감정, 그가 인터뷰에서 했듯이 자기한테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 이분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분은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왠지 이 곡이 눈에 띄어서 첫 번째 곡으로 한번 삼아봤고요. 두 번째 고른 피아니스트는 솔로 피아노의 좀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키스 자렛의 선배인 빌 에반스. 빌 에반스의 The Solo Sessions Volume 1. 그 중에 이제 메들리, My Favorite Things, Easy to Love, 버블, 뱅글스 앤 비즈라는 세 곡의 메들리 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빌 에반스가 그의 30, 40대에 한 5장의 솔로 피아노 앨범을 냈는데요. 63년도에 Conversations with Myself,
그래미상을 받은 앨범인데 혼자 오버더빙 연주를 해갖고 유명한 그 앨범을 남겼고요. 67년에 이 앨범의 2탄인 Further Conversations with Myself 그리고 68년에는 Alone이라는 앨범을 냈었고요. 75년에는 이 Alone이라는 앨범의 두 번째 편이 되는 Alone Again이라는 앨범을 냈었고 78년도에는 New Conversations라는 앨범 이렇게 5장의 정규 피아노 솔로 앨범을 냈었는데 오늘 고른 The Solo Sessions Volume 1, 2 이 앨범은 63년도에 녹음을 했는데 그해 사후 한 10년이 지난 89년도에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앨범인데요. 고른 곡 My Favorite Things, Easy to Love, Bubble Bangles and Bees 이 세 곡의 메들리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두 번째 솔로 피아노 아티스트로 제가 선정했던 브래드 멜다우의 첫 번째 곡을 제가 My Favorite Things라고 라이브 인 마르시악 앨범에서 골랐었는데 존 콜트레인이 연주해서 재즈 버전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이 My Favorite Things라는 곡을 브래드 멜다우라는 후배가 피아노로 연주한 거를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번 시간에 소개를 했었는데 브래드 멜다우가 영향을 받은 선배인 빌 에반스 버전으로 같이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63년도 1월의 연주인데 첫 번째 정규 피아노 솔로 앨범 Conversations with Myself라는 앨범을 녹음하기 한 몇 달 전에 이 솔로 연주를 먼저 녹음을 해 놓았었더라고요. 근데 정작 녹음을 했을 당시에는 빌 에반스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사후에 이게 나오게 돼서 우리는 이제 이 음악을 89년도 이후로 듣게 된 건데 63년도 이걸 녹음할 때쯤에 빌 에반스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61년도에 빌 에반스 트리오의 그 소울메이트였던 베이시스트 스콧 라파로가 사망하게 되면서 몇 달간 음악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62년도에 시작을 다시 하면서 한 1년 정도가 흘렀을 즈음인데 왠지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그간 있었던 아픔이나 이런 걸 한번 정리하는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음악을 들으니까 같은 My Favorite Things인데 브래드 멜다우가 굉장히 지적이고 영민하게 해석한 것보다 조금은 비어있는 듯하고 조금은 더 쓸쓸한 듯한 그러면서 슬프기도 하고 약간 담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중간에 다른 곡으로 넘어갈 때 어떤 브릿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격렬하기도 해서 브래드 멜다우 버전과 이 빌 에반스의 버전을 My Favorite Things라는 곡을 중심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고른 피아니스트는 방금 소개했던 빌 에반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했던 비밥 피아니스트 버드 파웰입니다. 네, 그냥 신이죠, 비밥에. 네. 버드 파웰의 재즈 자이언트라는 앨범인데요. 1949년과 50년에 녹음된 연주가 50년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I'll Keep Loving You라는 곡입니다. I'll Keep Loving You 이 앨범 속에서 이 곡은 모두가 트리오 연주 중에 이 곡 한 곡만 솔로 곡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이 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을까 하는 감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버드 파웰이라는 피아니스트의 여러 연주들이 있지만 저는 이 한 곡이 버드 파웰이라는 사람의 어떤 서정성을 대표하는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민낯. 예. 그러니까 뭐 찰리 파코 뽑고 디지 길레스피 뽑고 델로니우스 몽크 뽑잖아요. 요 셋 많이 뽑는데 빼트리면 안 되는 게 버드 파웰이거든요. 버드 파웰이죠. 근데 네. 김 감독이 나도 보내주는 거 솔로 피아노 연주 듣고서 야 역시네 역시. 이 고개가 이렇게 저절로 끄덕끄덕거려지는 연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언급했던 빌 에반스나 케니 드루나 브래드 멜다우나 이런 분들이 조금은 지적인 느낌이라면 이분은 조금 더 원초적인 데를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49년도 2월에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이 녹음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이 당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주립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마치 수감되듯이 있다가 잠깐 외출을 허락받아서 나왔는데 그때 녹음을 했는데 마침 이때 25인 버드 파웰에게 딸이 태어나요. 셀리아라고. 전에 한번 이 앨범에 셀리아라는 곡을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25살짜리 청년이 약물과
정신적인 충격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수감돼 있다가 잠깐 외출을 나왔는데 태어난 딸을 위해서도 녹음을 하고 그 연장선 상에서 I'll keep loving you. 그러니까 당신을 계속 사랑하겠어 하는 이야기인데 딸일 수도 있고 와이프일 수도 있고 여인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렇게 짧은 곡으로 이런 감상을 준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버드 파웰은 참 대단한 피아니스트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이 곡은 많은 아티스트들이 범용적으로 연주하는 그런 스탠다드는 아닌데요. 여러 후배 피아니스트들이 인상적인 연주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 한 곡을 또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1995년에 일본의 도쿄의 신주쿠에 있는 덕이라는 클럽이 있는데요. 거기서 피아니스트 베리 해리스가 녹음한 앨범, 이 앨범 속에 있는 I'll Keep Loving You를 유튜브에 있으니까 같이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번째로 고른 피아니스트는 케니 베런인데요. 케니 베런의 아주 따끈따끈한 신보 중에서 한번 골라봤는데 작년에 녹음을 했고 올해 나온 앨범인데 올해 1월 달에 나온 앨범인데요. The Source라는 앨범 중에서 I'm Compassion That I Love You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뭐랄까 굉장히 지적이고 유려하면서도 굉장히 우아한 연주를 하는 케니 버런 선생의 최신보에 있는 곡인데요. I'm Confessing That I Love You. 솔로 피아노로 듣는 스탠다드 첫 번째 셀로니어스 몽크 편에서 이 곡을 한번 골랐었는데 케니 베런의 연주로 듣는 I'm Confessing은 어떤 연주일까? 한번 비교를 하는 의미에서 골라봤는데요. 그 47년생이니까 나이가 이제 우리가 다루는 그 재즈 뮤지션보다 한참 뒤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의 여든 그렇죠. 근데 비밥 시대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피아니스트로 꼽히는데 스탄 게츠가 말년에 그렇지. 스탄 게츠가 27, 8년 뭐 이런 생이니까는 그분보다 한 20살 가까이 17살 정도 어린 이 케니 베런이라는 피아니스트와 스탄 게츠가 말년에 연주를 함께 했었는데 스탄 게츠를 바치고 있을 때의 연주들도 훌륭하지만 그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분이 이루는 업적은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지적이고 되게 우아한 연주를 하는 피아니스트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분 경력이 이래요. 11번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 됐었고요. NEA로부터 재즈 마스터 영예를 안았고 미국 재즈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고 그리고 재즈 저널리스트 협회로부터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6번이나 선정이 됐었죠. 작년에 파리에서의 라이브 실황을 녹음한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 전체를 이렇게 요번에 한번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엄청나다 하는 건 아닌데 이 I'm Confessing That I Love You는 셀로니어스 몽크의 되게 귀엽고 발랄한 연주, 셀로니어스 몽크답지 않은 근데 70대 후반의 피아니스트가 파리 공연에서 이거를 연주하는 순간을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굉장히 이분도 어렵지 않게 굉장히 쉽게 연주하고 굉장히 군더더기 없고 역시 귀여운 연주를 하고 계셔갖고 굉장히 인상적이어갖고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마지막 피아니스트는 5번째 피아니스트는 존 힉스인데요. 존 힉스의 I Remember You라는 앨범이고 2006년도 연주를 담아서 2007년도에 나온 앨범인데요. A Nightingale Sang in Berkeley Square라는 곡인데요. 2006년도 5월에 65세로 이 존 힉스 선생이 돌아가세요. 그 말하자면 유작 앨범이죠. 요 바로 뒤에 녹음한 앨범이 한 장 더 있어서 실질적인 유작은 아니지만 거의 이 솔로 혼자 녹음한 거로는 마지막 앨범이 되겠는데요. 그 펜실베이니아의 뉴호프란 도시에서의 콘서트 실황 연주인데 이 앨범 자켓이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 되게 멋있게 늙은 60대 피아니스트 잘생긴 흑인 피아니스트의 얼굴이 딱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갖고 앨범을 쭉 들어봤는데 담담하고 되게 조용하고 아주 사색적인 연주여서 굉장히 좋았는데 고른 곡 A Nightingale Sang in Berkeley Square는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이지만 미국 작곡가의 곡이 아니에요.
영국의 말하자면 팝 발라드인데 다른 보컬 곡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조금 밝고 사랑사랑스럽게 연주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좀 어두울 정도로 담담하게 연주를 해서 그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9년도에 영국 작곡가 매닝 셔윈이라는 분이 작곡한 발라드인데요. 나이팅게일, 새죠. 약간 참새 목에 있는 어떤 작은 새라고 하는데 나이팅게일이 버클리 스퀘어에서 노래한다. 노래 제목을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한번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 어떤 소설가 마이클 아렌이라는 소설가의 단편 소설의 어떤 스토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작사가가 작사를 하고 매닝 셔윈이 곡을 붙인 곡이라고 하는데요. 40년도에 이게 이제 39년도에 작곡됐고 40년도에 미국의 글렌 밀러 오케스트라가 연주함으로써 미국에서 쫙 퍼져나간 곡인가 봐요.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이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이걸 들으시면 좀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사를 적어와 봤는데 첫 번째 시작이 이래요. 그날 밤 우리가 만났던 날 하늘에서 마법이 있었어요. 리치, 요 버클리 스퀘어라는 공원 옆에 있는 호텔이라고 하는데 리치에선 천사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팅게일이 버클리 광장에서 노래를 불렀죠. 제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전 기꺼이 맹세할 수 있어요. 당신이 돌아보며 저를 향해 미소 지었을 때 나이팅게일이 버클리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에 빠지고 서로 이렇게 시선을 주고받는 그런 연인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 존 힉스 선생은 굉장히 담담하고 되게 잔잔하게 해석을 해냈는데 뭐 스탄 게츠의 색소폰 버전도 있고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글렌 밀러의 원곡, 그러니까 40년대 미국에서 첫 번째 한 연주도 굉장히 좋고요. 그것도 보컬 버전들이 또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존 힉스의 해석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5번째로 삼아봤습니다. 어떤 악기를 연주하든 혼자 연주해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피아노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 또 제가 개인적인 취향으로 고른 곡들이지만 이 5명의 피아니스트도 이렇게 한번 모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명의 피아니스트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